이제는 더 이상 걸그룹과 소속사의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게 된 피프티 사태가 다양한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1일 202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MC 김상중이 공로상을 받으며 최근 맹비난을 받은 것에 대해 의식한 듯한 수상소감을 남겼는데요. 김상중은 수상소감에서 방송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만들어내는 종합예술인 만큼 모든 게 16년 동안 그것이 알고 싶다를 함께해온 제작진 덕분이라며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아울러 30년 넘게 진실과 정의의 문을 두드리며 걸어온 그것이 알고 싶다가 최고의 시사 프로그램이라고 자부하지 않는다. 다만 최선을 다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은 자부할 수 있다라며 시청자들의 따끔한 질책과 비판도 겸허히 수용해 더욱 올바르게 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노래의 가사처럼 그럴 수 있다면 15년 후에도 이 상을 다시 받아보고 싶다라고 수상소감을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시청자의 따끔한 질책과 비판을 수용하겠다는 부분은 최근 불거졌던 피프티 사태 편파보도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 간 전속 계약 분쟁을 다루면서 편파 방송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 한 번의 방송으로 그 알는 30년간 쌓아올린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는데요. 피프티 멤버 측이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받으며 그 알를 향한 신뢰는 더더욱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 어트랙트 측은 또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룹 넥스트, 노바소닉 등의 기타리스트로 유명한 김세왕이 걸그룹 피프티 배출한 어트랙트의 미국 활동을 타진한 소문 일군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인데요. 김세왕은 지난 4월부터 어트랙트 USA의 COO, 즉 사업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와 함께 미국 워너뮤직 본사를 비롯해 유수의 현지 업체들과 일일이 미팅을 갖고 피프티의 미국 활동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전 대표와 김세왕은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후 K-팝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이 일치해 곧바로 손을 잡았다는 후문인데요. 미국 LA에 체류 중인 김세왕은 언론사와 나눈 전화통화에서 전 대표님께서 미국 진출을 계획 중이셨는데 제 지인이기도 한 하와이의 이모 회장님께서 저를 추천해 주셔서 인사드리게 됐다. 또한 제가 넥스트 활동 시절 매니저셨던 장세익 대표님과도 30년 지기 오래된 절친이더라고 밝혔습니다. COO라는 직책에 대해 미국 현지 기업들과의 활동, 협력, 추진 및 협의하는데 업무라고 소개한 김세황은 워너뮤직 외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과 향후 피프티 활동을 위해 전 대표님과 회의를 많이 다녔다. 현재는 새로운 걸그룹 프로젝트를 위해 곡 수집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타리스트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김세황은 1993년 록그룹 다운타운의 멤버로 데뷔한 후 넥스트, 노바소닉의 기타리스트 및 작곡자로 활동했는데요. 2014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미국 헐리우드 명예의 전당중 록의 거리에 등재됐고 2018년에는 대한민국 문화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JPL 재미과학기술자협회 심사위원과 연사 그리고 실리콘밸리 투자사에서 활동해왔습니다. 김세황은 어릴 때 아버지께서 미국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셔서 워싱턴 DC 쪽에서 자랐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활동을 하다가 2018년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다시 오게 되었고 현재 LA에서 음악 외에도 요즘은 스타트업이나 테크 쪽 투자 심사, 엑셀러레이터 투자 관련 일을 하고 있다면서 이런 경력을 쌓아오다가 자연스럽게 어트랙트와 손잡게 됐고 당초 7, 8월부터 피프티의 본격적인 미국 활동을 계획 중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피프티 사태를 곁에서 지켜본 김세황은 누구보다 지금의 상황을 안타까워했는데요. 그는 전 대표님이 6월 LA 출장 오셨을 때 피프티가 앞으로 미국 활동을 하면서 지낼 집을 알아본다고 하시는데 가격이 너무 헉소리나게 비싸더라. 왜 이렇게 비싸고 좋은 집을 알아보시나 여쭤봤더니 우리 아티스트들이 집 떠나서 타국에서 활동하는데 스케줄 마치고 집에 오면 좋은 곳에서 편히 쉬게 해주고 싶다면서 수영장을 보유한 집을 알아보셨다. 그때 전 대표님이 아티스트 생각을 참 많이 해주신다고 느꼈다라고 여담을 전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빠지지 않는 전홍준 대표의 미담입니다. 김세황은 LA에서 일하며 K-팝 힘을 새삼 체감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최근 다녀온 걸그룹 블랙핑크의 LA 공연에 대해서는 관객 중 한국인을 찾는 게 더 힘들더라.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실 것이라면서 미국 라디오를 들어보면 케이팝이 나오는 비중이 정말 높아졌다. 어느 공연장을 가도 비한국인이 더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어트랙트의 새 걸그룹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는 김세황은 새로운 곡을 수집하고 콘셉트 등을 고민 중이라면서 전 대표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니 저는 그 그림이 멋지게 완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전홍준 대표를 도와 열심히 하겠다는 김세황의 말처럼 현재 전홍준 대표는 굉장히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굉장히 많은 투자문에 연락이 오고 있고 그 중에서는 이름을 공개하면 누구나 알 법한 큰 기업과의 투자 유치도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고 하죠. 또한 동시에 새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 준비로도 바쁜 상황인데요. 그에 반해 멤버들 측은 온라인상에서 여론몰이를 펼치는데 집중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네티즌들이 아니죠. 실시간으로 피프티와 관련된 글들이 올라오는 대형 커뮤니티의 한 네티즌이 본안 가면 위험한데라며 7월경 올라왔던 게시물을 재조명했습니다. 그 게시물 내용에는 소속사 관계자가 적은 듯한 댓글이라며 몇 가지 글들이 적혀 있었는데요. 해당 내용을 먼저 보시고 과연 이 내용들이 어느 쪽에 불리하게 작용할지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애초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거면 너네 병원 등 이래저래 다 지원 안 해줬어. 염증 생겨서 케어해줘. 다이어트 안 된다고 식단 다 해주는데 안 지켜져서 주사 맞겠다고 해서 다 해줘. 인간적으로 양심 좀 지키자. 해당 내용은 7월 초에 올라온 내용으로 멤버들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참여했고 식단 조절 중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공개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죠. 이어서 앞에 댓글과 같은 인물이 적은 글인데요. 진짜 갈수록 어이가 없네. 병원 특성상 약도 대리인이 받을 수 없고 검사 결과도 본인이 직접 들어야 해서 핸드폰 사용하게 해. 병원 예약 잡아놨다고 해서 갔더니만 안 일어나서 매니저 대기 타게 해. 머리 아프다고 연습실에서 누워있어서 숙소에서 쉬게 해. 대표는 회사에 잘 오지도 않는데 올 때마다 용돈 챙겨주는 거 받아먹어. 내 파트가 너무 없다고 찡찡댔는데 야 그거 왜 그러겠냐? 너 노래 못하니까. 음치 수준이라서. 근데도 댄스맴이라고 뭐든 끼워줘. 그래도 음정은 잡아야 하니까. 아이돌 유명 트레이너로 바꿔서 혼자만 기초부터 다시 해줘. 이야, 소속사 진짜 케어 안 해줬다. 이 이야기가 실제로 본안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쓰인다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오히려 소속사가 멤버들을 최대한 케어해주려고 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증거자료로 쓰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입장은 다른가 봅니다. 이 외에도 또 다른 댓글의 내용은 스타크루이엔티 직원이었습니다. 디매체 내용 아주 정확합니다. 전 대표님 평소에 연습실에 오실 때도 미리 연락 주시고 방문하시며 오시자마자 하시는 일은 항상 연습실 청소였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오셔서 구석구석 꼼꼼하게 항상 청소를 하셔서 직원 입장에서 되게 보기 좋았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제 정체가 들킬 것 같아 이만 말 아끼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바이럴이라기보다는 얼마나 직원들이 답답했길래 호소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글들로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이 댓글들을 다시 재소환한 게시자는 맨 마지막에 사건 초기부터 회사 측에서 바이럴한 기록이 있네 라며 어트랙트가 멤버들의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들었다는 듯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내용들이 모두 허무맹랑한 거짓일까요? 결과적으론 이제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괜히 옛글들을 모아와서 다시 한번 멤버들의 능력이 얼마나 무능력한지 다시 보여주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지금은 직원이 아닐 수 있다는 건데 바이럴 했다는 증거 가져오라 했더니 다금해서 막 가져오네. 보나니 저 글과 무슨 상관이냐. 애타나 보다. 변호사나 구해라 등 전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가져온 네티즌은 회사 측에서 가수 허위사실 유포한 거면 해지 사유다라며 끝끝내 어트랙트의 책임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멤버들 가족이라도 되는 걸까요? 혹은 더기버스 직원인 걸까요? 이 외에도 과거 멤버들의 외삼촌으로 정체가 들통났던 인물이 적었던 글 역시 다시금 재소환되며 하나하나 네티즌 수사대로부터 뜯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7월에 쓰여졌던 글로 굉장히 화가 많이 난 듯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모든 내용을 뒤로하고 눈여겨볼 부분은 맨 마지막 문장인데요.
이 인물은 논지 흐리지 말고 60억인지 80억인 지출 내역 내놓아라. 이제 7월 19일까지 D-8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7월 19일은 법원에 자료 제출 마감하는 날이었는데요. 과연 저 인물은 60억, 80억이라는 저 액수를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네티즌들은 이 부분을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누군가 일부러 소속사와 멤버들을 이간질시키기 위해 성급금이라든지 80억이라든지 배임 등 거짓된 회계 정보를 주입시켰다면 그 정보가 거짓 정보인지도 모르고 일삼촌이라는 인물도 60억. 누가 되었든 이 외삼촌이라는 인물은 이 금액을 처음 알려준 그 사람을 굉장히 많이 믿었나 봅니다. 속아서 믿게 된 것인지 알고도 저렇게 이야기한 것인지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가처분 신청은 그들이 원하던 인용이 아닌 기각 판정을 받으며 현재 멤버들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추락하게 된 것이 과연 본인들만의 잘못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들 주변에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제대로 된 어른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항고 소송에서 법률 대리인이 비어있는 대리인 내용을 보고 멤버 측이 새로운 법무법인을 찾고 있다는 것에 대해 들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계속해서 피프티 사건을 맡고 있던 법무법인에서 항고 소송도 맡기로 했다고 결정되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어느 곳이 되었든 이들이 처한 상황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이상 항고 소송 또한 그들의 바람대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과 돈만 낭비되는 이 상황이 언제쯤 끝을 맺을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